안녕하세요. 한국내일지식서비스협회 살롱위원회 위원장 정혜숙입니다. 자, 오늘 하실 거는 제4과목 네일 미용 기술의 제1장 네일 미용 기술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자, 프레치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프레치 형태는 국가기술시험 출제 기준의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스퀘어 어프, 라운드, 그 다음에 오발, 그 다음에 포인트 네일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특징과 이름을 잘 외워두시는데 특히 그 스퀘어와 라운드는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사각의 형태죠.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사각 형태가 살아 있어야 하고 인조 네일 대회나 그 시험에서 아마 이 스퀘어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부분은 인조 네일 대에서 많이 활용이 된 형태이고 이 모서리 부분이 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라운드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그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라운드 쉐입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샵에서 라운드로 해주세요 얘기를 하면은 오발 모양으로 많이 쉐입을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 라운드 쉐입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론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한 그래도 이론 기준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라운드는 원의 일부를 정확히 옮겨 놓은 듯한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의 일부분이 끝부분, 후레지 부분이 원의 일부분의 모양이어야 하고 옆에 라인이 직선이 살아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직선, 스트레이트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일부를 옮겨 놓은 듯한 형태,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가 바로 이 라운드 쉐입이라는 거. 자, 다음은 이 5가지 그 프레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스퀘어가 나옵니다. 스퀘어에서 보시면 프레치 부분을 잡으실 때 화일을 90도로 세웠죠. 그리고 이 옆 사이드에서도 이 화일이 손톱 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각을 반드시 한 방향으로 세우고 스트레스 포인트에 평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쉐입을 할 때 우리가 실기적인 부분, 물론 필기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실기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절대 놓치셔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과도한 파일링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플레이트의 마지막 윗부분에 기와장 모양인 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해서 플레이트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스퀘어 오프는 스퀘어와 같아요. 그렇지만 스퀘어 오프는 각을 없애는 정도로 화일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스퀘어는 각을 살려야 되지만 스퀘어 오프는 그 각을 없애주는 게 스퀘어 오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라운드 같은 경우는 측면의 그림 설명으로 잘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그 옆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손톱이 옆부분으로 놓여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사이드 스트레이트 부분이 직선이죠. 그 다음에 손끝 앞선 부분이 원을 갖다 놓은 듯한, 원의 일부를 갖다 놓은 듯하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화일링도 보시면은 중심을 하나 두시고요. 왼쪽 부분은 한 방향으로 왼쪽으로 나오시고, 자, 오른쪽 부분도 한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쉐입을 하시면은 라운드 부분을 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큐티클에 따라서 그 라운드의 이 동그라미의 그 손톱 끝 부분의 라운드 모양이 좀 더 깊을 수도 있고 좀 더 완만할 수도 있다는 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클 부분이 조금 네모나고 완만할수록 이 후레지의 그 끝 부분도 약간 완만한 라운드 형태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이 깊은 큐티클 라인이라면 후레지의 이 부분도 약간 더 깊은 곡선의 그 라운드여야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발 쉐입은 직선이 전혀 없죠. 그리고 각이 없게 굴리셔야 합니다. 직선이 전혀 없고 각이 없는 쉐입을 오발, 그 다음에 포인트는 더 뾰족하게, 오발보다 더 뾰족한 느낌을
오발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아몬드 쉐입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부분 바로 아래서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보면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험서 문제 항목, 바로 적중 예상 문제가 나오죠. 바로 문제 항목 1번에 보시면 자, 손톱 프레지 형태 중 가장 약한 네일의 형태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문항이 스퀘어, 2문항이 라운드, 3문항이 스퀘어 오프, 4문항이 오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다시 앞장으로 넘겨가셔서요. 프렌치 형태 및 종류 첫 번째 그림 표를 보시면 모양이 스퀘어, 스퀘어 오프, 라운드, 오발, 포인트 순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순서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 단단한 그 쉐입의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스퀘어가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 스퀘어 오프, 그 다음 라운드, 오발, 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적중 예상 문제가 우리가 약간 그 생각을 달리 해서 그 문제를 내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과 잘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잘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중 예상 문제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매니큐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손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죠. 매니큐어의 어원이 마누스 큐라라고 아까 역사 시간에도 나왔는데, 마누스의 손, 큐라의 관리하다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매니큐어의 의미는 손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손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큐티클을 정리하고 색깔에 바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컬러링 하시고 로션 도포까지 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큐어에서는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소독과 위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본 준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 공지된 복장과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장은 사전에 공지된 복장을 그대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 컬러나 이런 게 전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흰색 가운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흰색 가운을 복장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소독도 보면은 무색 투명한 원통용 한 200ml의 용기에 70%의 알코올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그 양이 70%가 아니라 알코올의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사오는 그 알코올을 70%로 이미 되어 있는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 스프레이용 그 소독은 우리가 발을 소독할 때 쓰이는 거고, 그다음 바로 옆에 유리 용기에 80% 이상 채워서, 이것은 뭐냐면 유리 용기는 그 도구나 니퍼, 푸시오, 오렌지 우드 스틱 등을 그 소독하는 도구를 소독을 할 때 쓰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유리 용기에 80% 이상 채워서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형태로 200ml의 그 용기에 알코올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세팅에서 중요한 게 그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화일이나 샌딩 블럭 같은 경우는 다 일회용을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샌딩 블럭과 화일들을 준비를 하셨을 때 반드시 새 제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사용된 화일이나 샌딩 블럭이 들어가 있다면 감점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전혀 쓰지 않은 미사용된 네일 파일과 샌딩 블럭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준비는 이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사전에 팔리시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펄이 없는 빨강색 투콧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어제 막 정리된 듯한 손으로 오면 감점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정리되어 있지 않은 손톱의 상태로 모델을 준비를 시키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찢어진 손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최대 2개 이하의 보수가 가능한 손톱입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랩핑을 하신 분은 모델로 자격이 안 되시는 거니까 그 점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재료와 도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매니큐어 시에 쓰이는 재료와 도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전 공지가 될 때 이 매니큐어 시 쓰는 재료가 공지가 된다면 그 공지된 재료는 무조건 다 챙겨 오셔야 돼요. 가령 내가 그 재료를 올려놓는 쟁반 등이나 가령 뭐 지열제 등은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들은 제외시키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전에 공지된 자료라 하면 무조건 다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 팔 받침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팔 받침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페이퍼 타월을 대용해서 쓰신다거나 이런 것도 다 감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료나 도구를 준비하셔야 할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받침대 쟁반 빼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솜통에 보시면 뚜껑이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솜을 가령 페이퍼 그 지퍼백 같은 곳에 담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솜통은 반드시 솜을 더 넣어두는 용기여야 되고, 그 용기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일 파일 꽂이에 파일의 그릿 수가 180 이상의 그릿의 파일이 꽂아져 있어야, 매니큐어는 자연 네일을 관리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파일도 자연 네일을 사용하는 파일이 꽂혀져 있어야겠죠. 100그릿 그 파일만 꽂혀져 있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우드 스틱은 일회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더스트 브러쉬가 그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와서 소독이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네일 미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더스트 브러쉬를 굉장히 부드러운 소독이 안 되는 솔이나 뭐 그런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깃털 같은 거, 예,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스트 브러쉬는 그 플라스틱으로 소독이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니큐어 작업 시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출혈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 지열제는 보조 그 제품으로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이다. 그 처치용으로 있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열제도 그 세팅한 거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할 거고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테이블 세팅이 그림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좀 깔끔하고 그 라벨링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양품이나 어떤 베이스코트, 알코올 같은 거 전부 라벨링 작업을 하셔서 테이블 세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각각의 제품들은 다 깔끔하지만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심사하는 분들이 그게 과연 깔끔하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위생적인 부분에서 조금 감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세팅을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도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위생봉투, 그 위생봉투가 옆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위생봉투가 그냥 밑에 떨어져 있다거나 하나만 이렇게 달랑붙여서 흔들흔들 거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생봉투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붙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니큐어 시술 순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소독이 먼저 나오죠. 자, 우리가 준비 시작하면 소독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소독을 하실 때는 아까 200ml의 정도 그 무색 투명한 용기가 준비되어 있죠. 그걸로 손에다 직접 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솜에다 알코올을 분사하셔서 닦아내셔야 합니다. 내 손 시술자 먼저 손을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소독을 하시는 건데, 자, 바로 분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그 손님에게 자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젤 타입이나 아니면 솜에 직접 분사를 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고, 자, 폴리시를 제거하는데도 아주 세심하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폴리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케어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다음 시술에 들어가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쉐입을 하는 건데 한 방향으로 파일링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손톱 밑에 거스러미를 제거하실 때는 샌딩 블록 버퍼를 사용한다거나 디스크 패드를 사용을 해서 밑에 있는 거스러미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클 정리를 하실 때 보시면 푸셔나 리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푸셔를 할 때는 손톱을 강하게 누르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큐티클 부분을 밀어줘야 하고요. 자, 리퍼 같은 경우는 죽은 각질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큐티클만 제거를 한다면 피가 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 잘못해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도나 이런 그 조직을 잘 보고 조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철제 도구가 우리 피부에 닿았어요. 리퍼나 푸셔가 닿았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자, 모델의 손도 소독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썼던 푸셔나 리퍼 같은 그런 철제 도구도 아까 준비한 그 입구가 넓은 푸셔가 충분히 담궈질 수 있는 정도의 리퍼나 푸셔가 충분히 담궈져야 하는 거죠. 가령 너무 입구가 좁아서 리퍼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용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입구가 넓은 용기에 철제 기구를 다시 소독을 하시고 또 철제 기구를 단 우리의 피부도 소독을 다시 솜에 분사를 하셔서 소독 절차가 다시 한번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링 하시기 전에 이제 유분기를 제거하시고요. 베이스 코트 1회, 컬러링 2회, 그 다음에 탑 코트 1회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하실 때, 자, 폴리시를 바르고 난 다음에 프리엣지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를 바르실 때는 반드시 이 프리엣지 부분을 먼저 바르시고 위 표면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프레치 부분을 꼼꼼하게 바르실 수가 있고요. 자, 탑코트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조가 빠름으로 손톱 하나하나씩 곧바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탑코트는 바르면서 굉장히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하실 때는 탑코트가 혹시라도 피부에 스며들었다면 바로 하나 바르고 스며든 바로 그 자리를 바로 수정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하시는데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폴리시 컬러링이 나오는데요. 네일 폴리시 바르는 방법이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국가기술 출제 기준이 풀코트, 딥프렌치, 그라데이션, 프렌치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필기 시험에서는 다른 방법도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러링 부분에 풀코트 도포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프레치 가장자리를 먼저 발라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바르실 때 보면 중간 부분만 살짝 발려져 있다거나 아주 대충 발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할 때는요, 이 프레치 가장자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레치의 가장자리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도포를 하시는데 바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장자리를 꽉 채워서 잘 발라준다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프렌치 코트 도포 방법이 나옵니다. 자, 프렌치 도포 방법은요, 다른 것보다 좌우 대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잘 되어야지만 프렌치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시술 순서를 보시면 소독이 먼저 나오고 리퍼 푸셔 한 다음에 소독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컬러링을 들어갈 때 베이스 코트 다음에 바로 프렌치 컬러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명 핑크 똑은 투명한 베이지 컬러를 전체 도포하신 다음에 바로 프렌치 컬러링이 들어가신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치 라인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베이스 색깔을 한번 원코트를 다 전체적으로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 프렌치 라인이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딥프렌치 도포 방법도 나와 있어요. 딥프렌치 또한 좌우 대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딥프렌치 컬러링이 프렌치와 다른 건 뭐냐면 딥프렌치는 손톱 네일 플레이트 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프렌치 라인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브러쉬 한 번으로 그 색깔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프렌치와 다른 딥프렌치의 다른 방법은 프렌치 스마일 라인을 먼저 브러쉬를 잡아준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컬러링을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순서는 아까 프렌치와 거의 동일하고요. 자, 그라데이션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첫 번째 코트를 3분의 2 지점까지, 우리 네일 길이의 3분의 2 지점까지를 먼저 첫 번째 코트로 솜이나 솜 말고 뭐죠? 스폰지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코트를 3분의 2 지점까지 먼저 올려주고 두 번째 코트를 3분의 1까지만 해서 약간의 색깔의 차이가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고요. 컬러를 두 가지를 섞어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펀지에 두 가지 색깔을 다 묻혀서 시술을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코트는 3분의 2 지점까지 올리고 두 번째 코트는 3분의 1 지점만 색깔이 겹치도록 하시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에서 보시면 그라데이션 도포시의 주의사항이 나오죠. 자, 그라데이션은 범위가 일정해야 되고 얼룩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반올 부분이, 이 윗부분이 자연 네일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도 잘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페디큐어 나오는데요. 페디큐어, 아까 매니큐어는 마누스큐라의 어원을 가지고 매니큐어죠. 자, 페디큐어는 페데스큐라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을 관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전 준비, 소독이 나오죠. 자, 똑같은 기본 준비는 매니큐어와 거의 비슷하고요. 모델의 준비 상태도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와 도구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매니큐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만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니큐어에 없는 재료가 각탕기가 있죠. 근데 각탕기를 시험 보실 때 어떤 공지, 사전 재료로 공지가 된 게 각탕기가 있다면 가져오셔야겠지만 보통 물 스프레이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각탕기가 꼭 없어도 물 스프레이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어 세퍼레이터, 발가락을 끼우는 거죠. 토어 세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페디큐어용 슬리퍼, 그 다음에 항균 비누는 물에 물비누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곰팡이나 모점을 방지하는 효과, 살균 비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순서를 보시면 그 매니큐어 시술 순서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발톱이 보통 손톱보다 이 손톱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기 때문에 그 표면을 정리해 주는 게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는 버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버퍼가 들어간 후에는 반드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도 순서 안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각탕기의 역할을 보시면 물의 온도의 따뜻한 느낌의 40에서 43도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피로 회복 시에는 20분 정도 담궈도 되지만 그냥 각질을 불릴 때는 10분 정도 담그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폴리시 도포에 발도 똑같이 풀코트, 프렌치코트, 딥프렌치, 그라데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손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실 거면 우리의 손톱의 길이에 맞게, 발톱의 길이에 맞게 지점을 잘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네일 미용 기술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